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코미디언으로 사랑받던 박나래 씨가 지난 한 달 동안 겪어온 시간은 그야말로 지옥보다 더한 참혹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기다렸다는 듯 터져 나오는 또 다른 폭로와 비난의 기사들 속에 박나래라는 이름, 세 글자는 대중의 날 선공격 대상이 되었고, 공들여 쌓아온 방송인으로서의 명예는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언론사와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박나래 씨를 향한 인격 살인에 가까운 집중 포화가 쏟아졌으며, 그녀가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라는 거센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그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매니저들의 폭로였습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사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부당하게 추가 근로를 시켰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술 시중이나 설거지 같은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당했다는 이야기는 대중을 분노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사생활 폭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불법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부터 심지어 자동차 뒷좌석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자극적인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박나래 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념 없는 연예인이자 파렴치한 갑질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노의 불길 속에 갇혀 사실이라 믿었던 그 수많은 폭로들 뒤에는 박나래 씨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억울한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 뒤에 가려진 명확한 증거와 제3자들의 증언을 통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인지 하나하나 짚어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박나래 씨를 향한 갑질 논란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매니저들에 대한 사대보험 미가입 문제였습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고용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들을 사대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제기된 직후 박나래 씨의 세무 회계 담당자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 모든 상황을 180도 뒤집는 반전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당시 매니저였던 A씨에게 막내 매니저 선임부터 세무 및 회계에 관한 거의 모든 정원을 위임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회계 담당자는 매니저 A씨에게 직접 연락하여 2025년 차량 관련 비용 처리와 함께 매니저들의 고용 형태를 어떻게 설정할지 구체적인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회계 담당자가 제안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처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니저 모두를 근로소득자로 등록하여 작은 금액이라도 사대보험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매니저 2명 모두를 법인의 기타 비상무 이사나 등기, 임원으로 선임하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처럼 박나래 씨 측은 매니저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었으며 오히려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할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받은 매니저 A씨는 사대보험 가입을 선택하는 대신 본인의 의지로 현재의 사업 소득자 방식인 3.3% 원천 징수를 유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연예인 매니저들이 사대보험 가입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 이를 거절한 매니저 A씨의 결정이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가 매니저에게 정권을 주었기에 세무사는 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매니저들의 폭로는 박나래 씨의 일방적인 거절이 아니라 매니저 스스로가 자신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선택한 결과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박나래 씨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매니저들이 이러한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앞에서는 마치 박나래 씨가 강압적으로 권리를 박탈한 것처럼 묘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박나래 씨는 믿고 맡긴 매니저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베푼 신뢰와 권한이 거꾸로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무 자료의 공개는 박나래 씨가 단순히 입으로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실은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남아있는 기록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박나래 씨는 매니저들이 자신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순간에도 그들을 가족처럼 믿었기에 세무적인 부분까지도 전적으로 맡겼던 것입니다. 매니저 A씨는 회계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얘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답변하며 상황을 주도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박나래 씨가 사대보험 가입을 막았다면 회계 담당자가 매니저에게 직접 가입 여부를 묻는 일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박나래 씨의 갑질이 아니라 오히려 매니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정도로 그를 신뢰했던 박나래 씨의 진심이 왜곡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중은 감정적인 폭로여 휩쓸리기보다 이러한 차가운 팩트를 직시하고 박나래 씨가 짊어진 억울한 멍해를 벗겨주어야 할 때입니다. 박나래 씨를 향한 폭로 중 대중의 분노를 가장 크게 자극했던 대목은 바로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매니저들을 하대하고 모욕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소품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퍼부었으며 특히 헤어와 메이크업 원장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일을 모같이 할 거면 왜 하냐? 잡돌이 한번 해야겠다는 식의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기사화되자마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3의 목격자들이자 업계 베테랑들인 헤어 및 메이크업 원장들이 박나래 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27년째 연예계 현장에서 수많은 스타들을 지켜봐온 헤어 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매니저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원장의 말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결코 고압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품을 찾지 못해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박나래 씨가 집이 워낙 크고 물건이 많다 보니 필요한 와인잔이나 조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라며 말을 더듬을 정도로 다급해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원장은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4명의 스태프가 모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을 만큼 박나래 씨는 매너를 지켰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원장이 본 진실은 매니저들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었습니다. 박나래 씨는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는 중이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는데 매니저들은 주의를 지키며 돕기는커녕 자꾸만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박나래 씨가 내 옆에 좀 있어줘 라고 한마디 한 것이 전부였으며 매니저들이 기사가 나간 것처럼 하대를 당했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원장은 기사를 보고 어디가 하대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박나래 씨가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박나래 씨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높은 천장에 있는 물건을 직접 찾으려 위험하게 움직였고 이를 지켜보던 헤어 아티스트들이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에 스스로 나서서 물건을 내려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목격담은 매니저들이 주장한 공포스러운 분위기나 일방적인 폭언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진 원장들은 박나래 씨가 그날 이후
매니저들이 갑자기 잠수를 타고 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박나래 씨가 갑질 연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라지는 매니저들 때문에 곤란을 겪으면서도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던 피해자였다는 점입니다. 매니저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덮거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말을 지어내어 박나래 씨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7년의 경력을 걸고 진실을 말해준 원장들의 용기 덕분에 박나래 씨의 실추된 명예는 조금씩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방적인 폭로의 자극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건의 이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박나래 씨와 매니저들 사이의 갈등에서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바로 돈에 얽힌 약속과 지급 여부였습니다. 전 매니저 A씨는 박나래 씨가 자신을 영입할 때 월급 500만 원에 더해 전체 수익의 푸어를 배분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박나래 씨의 자택에 1억 원의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누가 진정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폭로를 주도한 이 매니저는 박나래 씨의 이전 소속사에서 신입으로 입사해 경력이 3년도 채 되지 않은 로드 매니저 출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3년차 미만 매니저의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박나래 씨가 지급한 월급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이 매니저에게 약 38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지급했는데 이는 그가 이전 회사에서 받던 170만 원대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수익의 10%를 무조건 배분하기로 했다는 매니저의 주장과 달리 박나래 씨 측은 매니저가 직접 영업해온 광고나 방송 출연권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지 전체 매출의 10%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즉, 매니저가 박나래 씨의 호의적인 제안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실제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이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 대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연예기자 이진호 씨의 취재를 통해 밝혀진 대화 내용을 보면 매니저 A씨는 급여를 정산받으며 박나래 씨에게 저는 이만큼도 너무 감사합니다라며 진행비로 충분하니 더 줄이셔도 된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재 그가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이나 수익 배분 갈등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박나래 씨는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의 급여가 왜 같은지 꼼꼼히 챙기며 스태프들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려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박나래 씨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업계 평균 이상의 대우를 해주며 신뢰를 쌓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앞에서는 감사함을 표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척하다가 뒤돌아서서는 확인되지 않은 약속을 빌미로 박나래 씨의 소중한 재산인 집까지 가압류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한 인간의 선의를 악용한 배신 행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진심을 다했던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 행위이며 박나래 씨는 현재 금전적인 손실보다 인간적인 배신감에 더 큰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결국 혈액의 수익 배분 논란은 매니저의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박나래 씨는 이미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통해 매니저에 대한 예우를 다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는 400시간 근무라는 자극적인 숫자를 앞세워 박나래 씨를 부당노동 행위자로 몰아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무 시간 안에는 박나래 씨가 매니저를 위해 정성껏 열어준 생일 파티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매니저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던진 거짓의 그물이 오히려 매니저 자신을 옥죄고 있는 셈입니다. 박나래 씨와 매니저 사이의 진실 공방이 극에 달했을 무렵 대중을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두 사람의 대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매니저는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나래 씨가 3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감정에만 호소했으며 자신은 그 고통 때문에 구토까지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박나래 씨가 만취 상태에서 노래방 기계를 틀고 놀자고 강요하며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당시의 녹취록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녹취된 음성 속에서 정작 만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있던 사람은 박나래 씨가 아니라 놀랍게도 폭로를 주도했던 매니저 본인이었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진실은 매니저의 주장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매니저는 울먹이며 왜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박나래 씨에게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박나래 씨를 향해 내 사랑인데 이 상황이 너무 싫다고 고백하며 욕설과 애정을 뒤섞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박나래 씨는 술에 취하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로 흥분한 매니저를 달래며 그만 울어라. 내일은 뭐 하느냐 며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나래 씨는 매니저가 돌보던 강아지 복돌이의 건강 상태를 챙기며 병원에는 다녀왔는지 묻는 등 끝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니저가 주장했던 구토 사건, 역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컨디션 악화로 인해 구토를 했다던 매니저의 말과는 달리 녹취록 속 그의 상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박나래 씨가 나도 구토해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말한 대목 역시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만취한 매니저가 민망해할까봐 자신을 낮추며 위로하려 했던 따뜻한 배려의 표현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매니저는 이 선의의 대화를 교묘하게 비틀어 박나래 씨를 아나무인격인 연예인으로 포장해 대중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매니저가 변호사의 조언을 핑계로 박나래 씨의 연락을 피하면서도 뒤에서는 술을 마시고 박나래 씨의 집 근처인 이태원까지 찾아와 감정적인 소동을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맨정신으로 전화를 받으면 눈물만 흘릴 것 같아 술을 마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언론에는 박나래 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괴롭혔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박나래 씨가 지난 한 달간 겪어야 했던 수모가 얼마나 조작된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가족처럼 믿었던 이에게 뒤통수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고생했으니 푹 쉬어라 라고 말하던 박나래 씨의 진심은 매니저의 비뚤어진 욕망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혔던 것입니다. 박나래 씨를 향한 폭로가 정점으로 치달았을 때 대중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처참하게 짓밟는 사생활 폭로였습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자동차 뒷좌석에서 한 남성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19금 행위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앞좌석 시트를 발로 차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박나래 씨를 단순한 갑질 연예인을 넘어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물로 몰아세웠고 그녀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극적인 폭로 역시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수많은 모순과 의구심이 발견됩니다. 우선 박나래 씨의 차량 구조를 잘 아는 전문가들과 주변인들은 해당 주장의 물리적 불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단신인데다 차량 뒷좌석 구조상 앞좌석 시트에
발이 닿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나래 씨 측은 연인 사이에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있었을지언정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도를 넘은 행위는 결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니저들이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 아니라 박나래 씨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진실에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자극적인 소설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힘을 실어줍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일방적인 폭로가 아무런 검증 없이 기사화되어 박나래 씨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 연예인에게 사생활 폭로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니저들은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이미 그녀를 유죄로 단정짓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박나래 씨는 이 과정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해외 이주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이러한 폭로가 과연 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악의적인 보복인지 말입니다. 박나래 씨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거짓과 섞여 마녀 사냥을 당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법정에서 다투어져야 할 사안이며 일방적인 폭로에 기반한 인격 살인은 멈춰져야 합니다. 지난 한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박나래 씨의 논란은 진실과 거짓이 얼마나 정교하게 뒤섞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개인의 인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박나래 씨가 의사가 아닌 인물에게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시술을 받은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며 이에 대해서는 마땅히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는 무거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폭로와 인격 모독에 가까운 비난이 쏟아진 점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매니저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았으며 박나래 씨를 파렴치한 연예인으로 몰아세웠던 수많은 보도는 결국 한 인간의 존엄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회계사의 세무자료, 27년 경력 헤어, 원장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진실이 담긴 녹취록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박나래 씨가 짊어졌던 억울한 멍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자극적인 폭로보다 느리게 전파되지만 결국은 명확한 팩트와 증거를 통해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명확한 다툼입니다. 박나래 씨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되 거짓으로 부풀려진 오해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대중 역시 감정적인 선동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정한 시각으로 사건의 결말을 지켜봐야 합니다. 박나래 씨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다시 건강한 웃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저희 유명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편향되지 않은 진실만을 추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